네, 오늘의 시간은 가습기 종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가습기 종류에는 총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팀식, 두 번째는 기화식, 그리고 세 번째는 초음파식, 그리고 네 번째는 네 번째는 하이브리드식이 있어요. 스팀식 같은 경우에는 히터에서 물을 끓여서 증기로 가습을 하는 그런 가습기예요. 스팀식 가습기의 장점은 뜨거운 열을 발생시키다 보니까 세균 번식이 일단 적어요. 그리고 청소하는 게 굉장히 용이합니다. 자체적으로 소독이 가능한 거죠. 스팀이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종류의 그런 가습기들보다는 스팀식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 구조 자체가 간단해요. 그래서 청소나 세척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이긴 해요. 근데 이 스팀식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이제 열을 사용하다 보니까 전기세가 일단 많이 나가고요. 애기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열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기화식입니다. 기화식 같은 경우에는 필터에 이제 물을 적셔갖고 가습을 하는 그런 원리예요. 기화식 가습기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소비 전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전기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기화식 가습기의 단점은 뭐냐면 가습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처음에 작동을 시키고 나서 가습이 되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전원을 켜고 나서 그 습도를 높이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립니다. 기화식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차가워요. 겨울철 같은 경우에 특히 가습기를 틀어놓으면 좀 굉장히 좀 추운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화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필터에 물을 적셔서 가습을 하는 거다 보니까 필터를 청소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요. 항상 이제 필터나 이런 부분에 물이 고여있다 보니까 조금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초음파식이에요. 가장 가습기 중에서 흔히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제품일 거예요. 초음파식 같은 경우에는 물을 진동을 시켜서 이 수분을 세밀하게 쪼갭니다. 그래서 이제 분사를 시켜주는 거예요. 초음파식의 이제 장점은 소비 전력이 낮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가습기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초음파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군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초음파식의 단점은 뭐냐면 물을 진동을 시킨 다음에 이 수분을 쪼개서 분사를 시키는 거라 미세 세균들이 번식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초음파식 가습기는 굉장히 세척을 자주 해줘야 됩니다. 관리하는 부분이 조금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까다롭긴 해요. 이제 네 번째로 하이브리드식이 있어요. 이 하이브리드식 같은 경우에는 온풍 기화식이 있고 가열 초음파식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왜냐면 어차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팀식, 기화식, 초음파식 이거를 그냥 장점만 섞어 놓은 건데 장점을 섞다 보니까 단점이 좀 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청소라든지 세균 번식이나 이런 거를 용이하게끔 만들어 놓은 하이브리드 가습기가 있는 반면에 전기세가 엄청 올라가는 상황이 생겨버리고 하이브리드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겠죠. 기본적인 제품을 이제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초음파식을 웬만하면 좀 추천을 드려요. 가장 이제 대중적이고 선택의 폭도 일단 굉장히 넓고요. 저는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초음파식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가습기를 구매를 하실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구매하려고 하는 가습기가 스팀식인지 기화식인지 초음파식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집 환경이랑 그리고 내 상황에 맞게 가습기를 구매하셔서 현명한 소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